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오늘 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한 대목 들으셨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언급하며 언제든 일본과 마주 앉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그 밖에도 코로나 방역, 남북 관계에 대한 대목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뉴스업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행간을 짚어보고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소식도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립니다. 뉴스의 본질,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어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1절 기념식 대통령이 발표한 기념사 관심 모으고 있죠. 화선이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들으셨다시피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분리, 그러니까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강제동원이라든지 위안부 피해자들을 의식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라고 원론을 깔았는데 그 말고는 이제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라는 발언이 좀 눈길을 모았고요. 네. 일본과 한국의 서로 분업 구도를 통해서 발전,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내비쳤고, 독립선언의 목적은 일본을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피력한 그런 기념사가 됐습니다. 이 뉴스의 비밀은 내년 3.1절은 대통령 선거 직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 아니 그런데 굉장히 그 일본에 대해서 유화적인 입장이 느껴져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재작년 3.1절 기념사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그땐 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하면서 굉장히 그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고 그랬는데, 자, 한일 관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 이후에 이 기념사가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행보를 달라질 것으로 예고하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일단은 뭐 기념사의 변화처럼 재작년 같을 수는 없겠죠. 그것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떤 길로 갈 거냐 예측을 좀 해보면, 일단은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관련해서 사법부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현실적으로 법으로 그대로 집행을 할 경우에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협책들을 정부에서 모색을 하거나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활동을 동시에 하게 될 텐데, 근데 과연 이제 일본 정부하고도 대화가 가능하고 또 국내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접점이 과연 존재할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지난한 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한일 간의 타협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게 좀 태도 변화를 이끌어 달라, 뭐 이런 요청을 또 한국 정부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기념사에서 도쿄올림픽을 중요한 계기로 지목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일 대화도 잘 되고 북일 대화도 되고 북미 대화도 되도록 하자. 아이고 뭐 다 해결되고.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쿄올림픽이 일단 현재 비관론 속에서 좀 낙관론이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긴 합니다. 백신 보급 때문에. 오는 3일에 IOC하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관중을 어떻게 입장을 얼마나 시킬 거냐 이런 걸로 논의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런 도쿄올림픽도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뭐 어게인 평창 이런 거 한번 기대해봐도 될 수 있겠어요. 이게 미국을 향한 어떤 태도로 또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미국 내 여론이 사실 우리한테 나쁘지 않은 국면 아닙니까? 그 램지어 교수라는 사람이 그 이상한 논문을 쓰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미국 학계에서 굉장히 집중포화를 맞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사실 미국 정치권으로도 지금 불이 옮겨붙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램지어 교수의 그 논문을 막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 과거에 이제 민주당 정권 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때도 이제 비슷하게 좀 그때를 생각하게 하는데, 이렇게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사실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 간에 좀 어떤 그 관계를 좀 개선을 해라라는 요구를 일본에 이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배경과 조건이 조성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고리로 해서
불필요하게 일본을 압박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둘 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노력하는데 일본은 그래.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명분을 갖게 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청와대가 그런 계산을 다 했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그냥 이 조건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태도는 나름 합리적인 어떤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조금 전에 재작년 3.1절 기념사라 그랬는데 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이야기한 건 광복절 경축사였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 점은 수정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일본 언론입니다. 또 일본의 반응이 우리가 아무리 유화적인 얘기를 한다 한들 또 거리를 계속 두는 이런 어떤 그 태도를 보인다면은 이거 또 굉장히 공허한 결과 네. 얻을 수 있어요. 일본의 반응 나온 게 지금까지는 어디까지죠? 네, 일본 언론들 여러 군데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명확한 메시지는 없다. 또 징용 소송이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였다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도쿄올림픽에서도 결국에 북한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일 문제보다는 남북 문제가 더 우선이고 한일 문제도 거기에 하나의 어떤 일환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좋은 평가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NHK에서는 바이든 미 행정부를 염두에 두고 일본 측의 협력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언론들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위에서 이 정치 권력의 최상위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이제 논조가 변화하거나 이렇게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게 있지 않으면 사실은 기존의 논조 그대로 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가 요시히데 내각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지금 입장과 스탠스가 한일 관계 개선을 지금 뭐 이렇게 좀 새롭게 뭔가 좀 업데이트를 해본다거나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지금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리더십의 교체나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일본의 호응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언론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화산도 일본 정부에 나온 입장은 소개를 못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안 나온 것 같아요. 정부는 곧바로 여기에 대해서 반갑다라고 하거나 그걸로는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른 반응이 될 수 있겠죠. 일단은 그렇군요. 일본 정부는 예의주시하는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또 이제 냈거나 낼 것 같습니다. 이게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는 어쨌든 한국이 먼저 대안을 마련해 오는 것이 우선이다. 아마 이 입장을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이 과거의 일본 전략이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전략이 되고 그렇습니다. 일본이 오히려 원트랙 전략, 과거와 현 미래는 같이 가야 된다는 이렇게 입장이 뒤바뀐 결과 참 기묘하다 이런 느낌 드네요. 자, 우선 우리 그 각 정당의 반응들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 반응 어떻습니까? 네, 김은혜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3.1절 기념사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다.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더니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끝내자는 건가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한일 갈등이 재작년에 불거졌을 때 한일 간의 타협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어떤 것이냐. 그때 우리가 타협하자고 할 때는 굉장히 강경 모드로 가더니 이제 와서 왜 말이 바뀌었느냐.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과의 뭐 타협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데 그동안에 뭐 반대하면은 굉장히 친일파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좀 억울함이 묻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은 저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태도는 앞으로 해야 될 태도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정부 여당 측에서는 노선의 변경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고 야당이 협조를 구하는 것 이게 필수적일 거고요. 야당은 야당대로 정부를 비판을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 전략으로 어떻게 제대로 변화가 될 거냐 이 부분에 좀 종속시켜서 그렇게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또 태도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태도가 아쉽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권 내에서도 조금 반응이 약간 결이 다른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3.1절 기념사 발표하면서 친일 청산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보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라고 미래지향적인 목적을 일단 표방을 하긴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례로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곡가가 만든 경기도 노래를 폐지하고 새로 만든 것처럼 그간의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를 경기도 친일 청산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꼭 선언문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친일 기념물 안내판 설치로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알리고
또 친일 잔재 아카이브도 구축을 하겠다 이런 어허.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기념사는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찬성 반대 내용은 없고 친일 청산이라고 하는 좀 국내적인 그런 이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대한 이 지사의 생각은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네.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과연 한일 간의 타협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네.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사실은 국내 정치적인 맥락이나 정치 공학에 따르면 타협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겠죠. 예. 이 점은 아마 일본에서도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낙연 대표 기념사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 기념사는 SNS에 올라온 것이 좀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친일 청산이라든지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은 빠졌고요. 일제 침략 앞에 모두가 하나 됐던 그날처럼 지금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강점기를 벗어날 것. 네. 그러니까 현재의 그 코로나라고 하는 큰 현실의 벽을 과거에 이제 독립운동했던 거하고 비교를 해서 비유를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직접적으로 어떤 날카로운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략되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여권의 대표적으로 지일파 정치인으로 꼽히거든요. 그렇죠. 예. 일본에서 그 특파원 노릇했죠. 일본어도 그렇습니다.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어우, 그렇습니까? 예. 그 아베 전 총리하고 친분도 있고 인연도 예.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또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어갈까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대선 주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광역단체장이라고 볼 수 있는 김경수 지사 네. 입장도 좀 눈여겨봤습니다. 아하. 일본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반도 침탈의 역사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하는 담을 쌓고 있다. 뭔가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하고는 방향이 좀 달라 보이는 그러네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핵심 소재 부품을 일본에 의존했던 기업들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 구조, 일본에 의존한다면은 진정한 독립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경제적인 그런 분야에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자, 독립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까 모두에서 그 내년 3일절이 대선 직전이다. 이게 뉴스의 비밀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3일절이 내년 대선하고 결부됐다. 시기적으로 비슷하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권 초반이 아니라 후반에 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 대선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뒷받침이 되려면 차기의 대통령이 될 정치인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차기 대선 주자는 현직 대통령보다 더더욱 한일 문제에서 뭐 타협을 하자거나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현재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길을 좀 틀면서 만들어놓은 무드는 예. 정부의 남은 임기보다는 다음 정부로 예. 그 미션이 넘어갈 이월에?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년의 정치 일정과 한일 관계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시각이 돋보였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빙하가 준비하셨죠? 서울시장 재보선 뉴스의 비밀 이변은 없는 것 같다입니다. 네. 진검승부를 앞두고 여야 모두 큰 그림이 애초 예상대로 그려져가는 상황이어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변은 없었다.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3지대 단일화 안철수 국민의당 결국은 대표로 단일화됐죠? 후보로?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지대 경선 후보 단일화는 이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제 승리를 거뒀고요. 그렇군요. 안철수 대표는 결과 발표 직후 SNS에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나겠다 이렇게 썼고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제 협력을 할 것이고 아름다운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합의가 바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리고 좀 주목되는 이런 좀 표현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그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단일화를 방해하고 흠집내려는 여권의 책동도 함께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예. 야 이게 무슨 의미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후보 단일화가 되고 주된 메시지가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주된 그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가 표현한 대로 뭐 A리그, B리그에 예. 이제 경기가 진행됐는데 예. A리그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예. B리그의 경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예선전에서 본선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철수 후보의 그 메시지 중에 찬물을 끼얹는다. 이게 이제 후보 단일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누구를 겨냥한 거냐? 김종인 위원장입니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워낙 이제 안철수 대표를 이제 뭐랄까요, 깎아내리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관심은 이제 그쪽으로 쏠리죠. 김종인 위원장 견제용 발언이냐. 뭐 그런데 어쨌든 뭐 단일화를 잘해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 쪽 반응이 이제 좀 그래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예,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예비 후보가 제3지대 후보가 됐으면 그냥 된 거다. 예, 최종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은 우리 당 후보가 결정되고 추후 이야기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경선 후보들과 간담회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서는 또 제3지대 후보가 되는 걸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음 국면은 이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여론조사 문항에서 예를 들면 경쟁력을 물을 거냐, 적합도를 물을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제 입씨름을 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니까 예. 그걸 대비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계속 이제 내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합의가 뭐 잘 되겠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거 단일화가 마무리돼야 돼요? 일단 1차적인 시한이라고 한다면 후보 등록일인 오는 19일 전에 이제 정리가 되는 게 가장 이제 좋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쉽게 그동안의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예. 사전 투표 시작일 전에는 적어도 예. 좀 합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뭐 일단은 후보 등록 전에 정리가 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 사전 투표가 들어가 버리면 예. 거기 투표용지에 이름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투표용지 인쇄 전에 끝내야 된다. 이게 정치판의 하나의 룰로 자리를 잡았었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자, 그런데 난데없이 나온 얘기 김종인 위원장 조기 사퇴설 이거는 또 뭡니까? 최근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가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이번에 재보궐선거 끝나면 정계 은퇴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그게 확실하냐라고 했더니 그렇다. 나는 뭐 누가 말려도 이번에 재보선 끝나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보궐선거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 두고 봐라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해석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니 저도 궁금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안철수 대표로 야권 단일 후보가 이제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거취를 뭔가 결단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예. 일단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우리 당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것이다를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주목할 만한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예. 국민의힘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일단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 그러니까 이 안철수 대표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어떠냐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100%라는 이제 형식을 갖췄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선거인단을 투표를 시킴으로 해서 조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단일화 방식을 우리가 밀어붙여 보자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괜히 그런 거 추진하지 마라라고 해서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거고 예.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최종적으로 야권 후보가 될 경우에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게 기호 2번 출마의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해서 즉 내가 물러날 테니 당신이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거취를 결단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실제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종편의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역시 안철수 대표가 기호 2번을 달고 나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선거 이후에는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마찬가지 맥락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좀 혼란스럽네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그렇습니다. 위원장의 진짜 진의도 알기가 어려워요. 지금 뭔 생각이냐 도대체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겠는데요. 예.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 당 후보를 못 낸 상태로 선거가 끝나면 사실은 정계 개편 주도권을 상실한다든지 내부의 이해관계가 이제 흔들려서 분열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플랜 A, B, C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예. 일단 플랜 A는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그 플랜 B는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하거나 혹은 합당을 한 다음에 기호 2번으로 출마를 해서 어쨌든 어거지로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에 나왔다라는 네.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플랜 C가 이제 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기로 약속을 받고 기호 4번으로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하는 거고 네. 국민의힘 이제 인사들은 이 선거 운동을 돕는다. 이게 마지막 이제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단일화를 어쨌든 해보겠다라는 예. 큰 그림에 있어서는 어쨌든 공감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어떤 단일화 방정식이냐?
거의 뭐 3차 방정식 같아요. A, B, C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3개니까 3차 방정식. 예, 변수가 3개 아닙니까? 네, 간단하군요. 그러면 해는 많을 건데. 플랜 D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안철수 대표가 당선이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졌다는 얘기도 단일 승부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그 야권의 정계 개편이 휘몰아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안철수 대표든 국민의힘 후보든 누구든 서울시장 후보에서 졌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당 밖에 현재 있는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김태호 의원이라든지 이쪽이 복당을 하면서 새로운 이 당의 구심이 되려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라는 건 참 복잡한 세계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뭐 시나리오 2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아름다운 양보를 합니다. 아,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시나리오는 다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 반대편에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것도 예상대로입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체 합산 69.56%를 득표해서 30.44% 우상호 의원을 꺾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즉 박영선 전 장관이 70%를 득표하는 것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준비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최종 득표율 69.56%, 우상호 후보 최종 득표율 30.44%입니다. 개표 결과 박영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 박영선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바람을 변화의 에너지로 만드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변재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의 결과 발표에 이어가지고 박영선 후보의 소감이 방금 들으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상호 후보 측은 어쨌든 간에 조직표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조직표에서 상당히 자신이 선전을 하면 여론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박영선 후보 측은 이게 이 선거를 치른 투표를 하는 당원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박영선 후보의 계산이 더 맞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뭐 들으셨듯이 앞으로는 한마음이 돼서 서울 시민에게 일상의 행복을 돌려줘야 된다. 박영선 후보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역시 계속 주장해왔던 그린 다액 분산 도시 이걸 다시 한번 언급했고 서울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KCT 서울의 미래 좌표를 찍는 선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권 단일화도 추진되겠죠?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조정훈 시대전환 이제 후보하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하고 셋이 이제 뭔가 단일화를 한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이 순서를 놓고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더불어민주당이 김진애 후보하고 먼저 단일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조정훈 후보랑 단일화를 하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김진애 후보 측에서 원래 조정훈 후보는 같은 뿌리 아니냐 더불어시민당 출신으로 이제 비례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 순서는 맞지 않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순서가 아마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룰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화산이 준비한 세 번째 뉴스, 정부 여당의 재난지원금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서 19조 5천억 원의 규모를 확정을 했고요. 지난 1차 재난지원금보다 5조 원 이상 들은 그런 규모입니다. 많이 늘었어요. 네, 오는 1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해서 3월 말부터 지급을 한다는 방침이고요. 이 뉴스의 비밀은 야당은 풀리는 돈이 무섭고 여당은 돈 걷자는 소리가 무섭다. 입니다. 그래요. 왜 무서운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 자, 구체적인 지원 계획 소개해 주시죠. 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그대로 지원이 되는데요. 지원 액수가 예전보다 늘어납니다. 영업 금지를 계속 겪었던 업종은 500만 원, 영업 금지에서 제한으로 바뀌었던 업종은 400만 원, 계속 영업 제한이었던 업종은 3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거나 연매출 10억 원 이상인 사업체, 그리고 신규 창업자들도 다 포함이 되고 일반 업종에도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최대 150만 원의 전기료도 추가로 지원이 될 그런 전망이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네. 빠졌던 곳인데 한 4만 군데 되는데 여기도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씩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더 넓고 두텁게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역시 선거 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민감할 수밖에 없죠.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매표 행위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선심성 예산 살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도 콧방귀조차 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격한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네. 닥치고 더더더 포퓰리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나왔고요. 그리고 글쎄요, 이 태도는 이제 3월 내에 예산이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급 시기를 굳이 선거 뒤로 땡기는 것도 과연 맞는가 이런 의문도 한편으로 또 드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럼 결정 자체도 선거 뒤에 해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굳이 그렇게 뒤에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국민의힘은 또 어떤 작전으로 나오게 될 거냐 했을 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선거용이라고 반발을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민의힘도 추경을 같이 심사를 하면서 뭐 방향을 좀 조정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편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관점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 김은혜 대변인이 한시적 부가세 인상, 보편 증세까지 언급이 되는데 증세 없는 복지라던 문 대통령 공약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현금성 지원금은 결국 몇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비판 논평을 내놨습니다. 예, 김은혜 대변인의 질문. 증세 공약 어디로 간 거냐? 증세 없는 복지라던 그런 공약 어디로 간 거냐? 그런데 증세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장에 여권에서도 증세 얘기는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국회 기재위의 윤호덕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직하게 얘기하면 지금쯤에는 증세 방안을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고, 몇몇 의원들은 또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고소득자 소득세나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요. 이원욱 의원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 2% 인상해서 코로나 손실 보상기금을 마련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또 여당 지도부에서는 또 기류가 달라요.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정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번 추경을 증세 문제로 이끌어 나가는 거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낙연 대표도 성장을 지속하면서 재정 수요를 충당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세수가 자연 증가하는 그런 분을 가지고 이제 복지를 하면 된다거나 뭐 이런 코로나 지원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거는 증세는 선거에 과연 무슨 영향을 끼치겠는가, 이걸 같이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증세 이야기,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해 보입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